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3 1학기 미래엔 국어 3-1 단원 국어의 의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원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를 본 후에 개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의문의 개념과 종류를 묻는 문제예요. 이 단원명이 국어의 의문인 만큼 의문의 개념이 뭔지 특히 서술형으로 자주 출제되고 서술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면은 의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0번도 마찬가지죠. 국어의 의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의문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음과 모음이 바로 의문의 종류에 해당하죠. 자음과 모음의 종류, 그리고 분류 기준을 묻는 문제가 출제돼요.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나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입술 소리라든지 파열음이라든지 콧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그 종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모음도 마찬가지죠. 혀의 높이나 입술의 모양,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나뉘는데 그리고 단모음으로도 나뉘고 이중모음으로도 나뉘죠. 이러한 모음의 종류 그리고 분류 기준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이렇게 6번처럼 자음 체계표를 제시하는데 빈칸을 뚫어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쓰라는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 다음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단어를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돼요. 소리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의문의 종류에 해당하죠. 이렇게 4번처럼 밑줄 친 단어의 소리가 길게 나는 것을 모두 고르면 12번도 마찬가지죠. 밑줄 친 단어 중 소리의 길이가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가 소리가 길게 나는지 어떤 단어가 소리가 짧게 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면은 표를 통해서 이 개념들을 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의문의 개념 먼저 보겠습니다. 의문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서술형으로도 자주 출제되니까 이 문장 전체를 외워두셔야겠죠. 의문의 개념에는 의문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모음, 자음, 소리의 길이. 간혹 선지에 소리의 높낮이도 의문에 포함된다라고 출제되는데 소리의 높낮이가 의문에 포함되는 것은 중세국어에 해당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표준발음법에는 소리의 높낮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리의 길이가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선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예요. 모음은 보통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초성이 없죠.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예요. 가, 라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보면은 아랑 어랑 다르죠.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소리의 길이는 같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말도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단어를 보면은 눈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신체 일부인 눈도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있잖아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소리의 길이에요. 이게 소리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길게 발음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신체를 나타내는 눈은 짧게 발음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밤도 있고 말도 있고 배도 있고 발도 있고 다 동음이의어가 되게 많죠. 이것들 모두 다 어떤 단어가 소리의 길이가 짧게 나는지 길게 나는지를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모음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모음은 크게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단모음은 또 이 모음 체계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또는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움직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다면 단모음이고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움직인다, 달라진다면은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거죠. 단모음에는 10개가 있고 이중모음에는 11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음은 총 21개가 있는 거죠. 이 개수까지 선지에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자음은 21개, 모음은 19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뒤바뀌어서 선지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모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다 쓸 줄 알아야 해요. 이 단모음은 이 단모음 체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혀의 앞뒤 위치. 혀가 앞에 위치하면 전설모음, 뒤에 위치하면 후설모음, 그리고 혀의 높이. 혀가 높이 있으면 고모음, 중간에 있으면 중모음, 낮게 있으면 저모음, 그리고 입술의 모양이 평평하다. 그럼 평순모음, 동그랗게 오므라지는 상태다. 그러면 원순모음입니다. 이 표는 그냥 외우셔야 해요. 이 표를 그나마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 부분을 외우면은 이 부분에다가 모음 이를 추가하면 전설 모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은은 예배고요. 어에다가 이를 추가하면 애가 되고 아에다가 애 추가하면 애가 되고 우에다가 이를 추가하면 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외우면은 그래도 이 부분은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혀의 높이가 중간이고 입술의 모양이 평준 모음이면서 혀의 앞뒤 위치가 뒤에 있는 모음이 뭔지 이렇게 묻는 문제가 출제돼요. 기출 문제를 보면은 23번처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은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 표를 바로 외워두면은 쉽게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자음을 보겠습니다. 자음은 이렇게 총 19개로 니은, 지읒 이런 겹받침의 자음은 자음의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어의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랑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자음 체계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 소리, 입술 소리는 입술, 두 입술에서 소리 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잇몸 소리, 잇몸 소리는 혀 끝이 윗 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센 입천장 소리는 혓바닥과 센 입천장 사이에서 소리 나는 소리인데 입천장이 이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이 부분이 입천장에 해당하죠. D가 센 입천장이고 그 뒤에는 여린 입천장이에요. 혀로 입천장을 만져보면 앞부분이 좀 더 딱딱하고 뒤에가 여리잖아요. 따라서 앞부분이 센 입천장, 뒷부분이 여린 입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음 기관과 그에 따른 자음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발음 기관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자음도 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청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는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눌 수 있어요. 울림 소리는 코 안이나 입 안에서 울리는 소리이고 안울림 소리는 입 안이나 코 안에서 울리지 않는 소리예요. 안울림 소리는 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나뉘는데요. 파열음은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고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찰음은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혀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예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의 개념까지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파열음이랑 파찰음을 보면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도 구분이 되죠. 이 세 소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소리의 세기입니다. 예사소리는 발음 기관의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고 약하게 내는 소리예요. 그리고 된소리는 비읍에서 쌍비읍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금 더 소리가 강하게 나오죠. 된소리는 발음 기관의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목소리가 나오는 통로를 좁혀내는 소리이고 거센 소리 보면 피읍이네요. 더 거세게 나는 소리죠. 발음 기관의 근육을 긴장시켜서 숨을 거세게 터뜨려내는 소리입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도 다 개념을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리고 이 표도 그대로 외워두셔야 합니다.
이것도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우선 울림 소리를 먼저 외워야 돼요. 이거 보통 뭐 나라 마음이나 노란 양말로 외우죠. 입술 소리, 입술이 붙어서 나는 소리니까 미음, 무죠, 무. 그리고 미음이랑 비슷한 형태인 비읍을 위에 써주면 돼요. 그리고 비읍, 쌍비읍, 피읍 순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니은이랑 비슷한 형태, 니은 위에 이것만 붙이면 디귿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면 되고. 트를 발음했을 때 잇몸에서 소리가 나고 마찰시켜서 나는 소리잖아요. 시옷이랑 쌍시옷이 여기에 위치하겠죠. 그리고 파찰음은 지읒, 쌍지읒, 치읒 이것밖에 없는데 기역이랑 시옷 중간의 형태죠. 기역이랑 시옷 중간의 형태, 지읒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단어가 주는 느낌, 그리고 모음에 따라 단어가 주는 느낌 이 부분은 이 활동에 나온 부분이죠. 잘랑, 짤랑, 찰랑이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과 적용해서 나온 이 기사에서 알록달록과 얼룩덜룩이 주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느낌이 다른지 이런 것을 묻는 문제도 서술형으로도 출제됐으니 이 부분도 꼭 봐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3 1학기 국어 미래엔 3-1 단원 국어의 의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